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한양 디지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지난번에 이 표를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SS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양 디지텍은 SSD 매출이 뭐 있긴 있지만 이 메모리 모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SSD 이쪽이 말 그대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SSD 컨트롤러라고 해서 SSD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 컨트롤러를 만드는 서플라이어들이 이것들을 납품하면 SSD 서플라이어들, 이게 이쪽에서는 낸더와 함께 이 D램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 SSD를 만듭니다. 그래서 SSD가 만들어지면 그 SSD를 말 그대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또 이 메타 같은 이런 그 AI 데이터 서버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쪽에다 납품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오라클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집권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국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이 SSD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용 SSD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이제 그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GTC 2025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SSD를 이제 공개를 할 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이 SSD를 공개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한양 디지텍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쪽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양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좀 일부 갖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인공지능 AI 서버 시장이 계속 이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은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용 이런 그 D램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SSD 마찬가지고요. 자, 이 메모리 모듈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모듈을 이제 베트남에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양 이 메모리 모듈의 수요가 이 베트남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베트남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모듈을 그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서버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MS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나. 그래서 그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한양 디지텍 비나 베트남 공장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메모리 모듈과 SSD의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 이 메모리 모듈이 월등히 높죠. 이건 뭐 수량으로 따지면 뭐 일 생산량이 24만 개나 되니까 엄청난 겁니다. SSD는 한 4만 4천 개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가 D램을 만들어서 D램을 한양 디지텍의 비나 공장에다 넘겨주면 그 한양 디지텍 그 비나 베트남 공장은 심텍이나 유니마이크론 같은 데서 PCB를 받아서 그 PCB 위에 삼성전자가 보내온 그 D램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모듈을 만들어서 그 메모리 모듈을 한양 디지텍에 넘겨주면 이 한양 디지텍은 그걸 받아서 다시 삼성전자에 넘겨주게 되고, 삼성전자가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해 온기로 따져서 전체 매출액 중에 한양 디지텍의 전체 매출액 중에 64.6%가 메모리 모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2%가 SSD에서 나왔죠. 그래서 메모리 모듈 쪽 시장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 디지텍의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 수출보다는 내수, 즉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대부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년보다도 확실히 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출 실적이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4천억대 머물던 이 매출액이 5천억대로 거의 뭐 6천억을 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이 한양 디지텍이 거래하는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 프로젝트 이제 AI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그러죠. 그 AI 인프라 투자에 삼성전자가 확실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꽤 좋아질 거죠. 이거는 매출 외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는 전형적인 제조업의 증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그 탄력을 받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53%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3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고 이러한 추세가 진행되는 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이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쉽게 품절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을 지난 연말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방편으로 25억을 자사주 취득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사게 되는데 이게 신탁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예, 40만 6천 주 정도를 사들이게 되는데 2.6%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실제로 그 매수가 되면은 이 품절주는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양지택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난 2024년 그 온기로 따질 때 적정 주가 한 17,000원, 지난번 3분기 때는 한 15,000원으로 평가됐는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17,000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완만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가는 방향은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 한양 디지텍의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란다는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그 정책도 쉽게 변하지 않고 한번 결정하면 꾸준히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공급망에 들어있는 한양 디지텍의 실적도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6만 원을 넘어서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HBM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들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납품량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수요도 함께 다시 또 만족시켜주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면 한양디지텍도 당연히 선순환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디지텍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17,000원 정도 적정 주가라면 올해 1분기가 그 크게 뭐 재고 조정 때문에 줄지 않는다면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고 올해 1년 동안은 한양디지텍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삼성전자의 부활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